그러니까 문재인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민식 장관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면 문재인 장군 부친도 친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박민식 장관이 받아치니까 문재인이 부들부들 이러면서요, 박민식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박민식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또 누구냐면 또 윤건영이에요. 아유, 윤건영이 문재인의 오른팔 맞나봐. 네. 윤건영이 문재인 부친은 해방 후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다. 그러면서 박민식 장관을 이제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흥남시청 농업개장 한 것은 일제치가 아니라 해방 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증스러운 얘기입니다. 일단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농업 개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 우리가 찝어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럼 농업 개장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붙어야 되죠. 그러면 문재인 아버지는 어떤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문관 시험. 보통 문관 시험은 일제가 치른 시험이죠. 아니, 일제가 치른 시험에 붙어서 그 다음에 해방 후에 공무원을 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보통 문관 시험 같은 게 무슨 친일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소위는 친일파고,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은 그 시대 기준으로 그거는 친일파가 아니고, 그쪽에 군대에 임관한 건 친일이고, 이런 공무원으로 임관한 거는 친일이 아니고. 아니, 무슨 논리가 이렇게 개떡 같아.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얘기가, 여러분, 이 보통 문관 시험이 보통 조선인들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점,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까지 친일 논란, 아니, 나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재인 아버지가 친일이라는 게 아니야. 문재인 아버지가 친일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단 공무원, 소위까지, 백선엽 장군까지 친일이라고 하는 그때 일본의 군대에 임관한 거를 그 논리를 적용을 하면, 그러면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자, 그리고 이제 흥남시청 농업개장 한 것은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일단 일본 시험을 붙고 42년인가에 붙었는데, 40년이군요. 그러니까 함흥농업학교를 36년에 입학하고 공무원 시험에 40년에 붙었는데, 45년까지 취직 안 하고 공무원 시험 붙었는데 취직 안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일제치하 이후에 해방 후에 소련 군정하에서 농목과 과장으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유출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문재인 아버지가 소 군정하에서 공무원을 했으면, 그러면 북한에서 잘 나가는 거고 남아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하고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가족사를 보면 소련 군정치하에서 엄청나게 시달렸대. 소련 군정치하에서 소련 군정 공무원이 왜 시달려? 거기가 친일파 싫어하고 뭐 이런 지주계급 싫어하고 뭐 이런 건데, 뭐 얘기 들어보면 지주계급은 아닌 것 같은데, 소련 군정이 왜 괴롭혔을까? 그래서 문재인 아버지가 이쪽으로 와서 절대로 공무원 안 한다. 공무원 하면서 소련 군정치하에서 얼마나 공무원을 하면 질렸으면, 그러면은 다시는 공무원 안 한다. 그 당시에 인텔리가 그랬을까? 남쪽에서. 그것도 또한 물음표란 얘기지. 왜 시달렸을까?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인신공격이다 어쩌고 저쩌고
쟤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니네가 백선엽한테 한 거는 인신공격이 아니고, 지금 이 문용형 씨, 문재인 아버지 문용형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신공격이고, 쟤네들의 내로남불은 끝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국회의원, 이때까지 국회의원 얘기 나오고 뭐 하다가 과거 역사청산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조상 중에 최고위직 누구였냐?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거부. 그래서 이때까지 역사 논란 이런 거 나왔을 때 하면은 와, 이 사람이 최고위직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사람 아닙니까?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 조부 홍종철이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거부였다. 그리고 신기남, 김희선, 유시민도 출입 이렇게 지금 보도했는데, 아니 그러면 유시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억울하다 할 수 있어. 그래, 억울하겠지. 억울할 수 있어. 그럼 물어보자고. 왜 육군 소위 백선엽만 친일파고, 뭐 유시민 아버지 뭐 전부 다 이쪽에서 한가닥 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요, 본인 아버지들은 거기요, 그 조상들은 일제시대에 공무원 해도 되고, 공무원 하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 한 거고, 니들 조상은 일제시대에 공무원 한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고, 남들 조상은 친일한 거냐? 뭐 이딴 개 같은 논리가 있냐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유시민 같은 경우에, 유시민 아버지 유태우 씨는 일제와 만주국 역사훈도였어. 역사교사였어요. 만주국의 역사교사가 막 독립운동 가르쳤을까? 큰아버지는 면장이야. 그러고 이제 유시민이 하는, 얘네들의 레파토리예요. 유시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해방 이후부터 교사 생활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시민이요, 지가 장관을 했잖아. 지가 장관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청문회를 한다는 얘기고, 청문회는 공적 조서를 다 뒤집니다. 유시민은 자기 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역사교사한 게 아니라 일제시대 끝나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공적 고소 다 뒤지니까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국 통화성 폐대부자촌 국민급학교에 재직한 기록이 있어. 정확히 공적 조서가 나왔어. 그러니까 유시민이 딱 들여대니까, 아, 그게 맞는 거지요. 너가 분명히 해명했잖아.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역사 선생님 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역사 선생님 했던 기록이 딱 나오니까 그때서야, 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보니 아니군요. 그럼 우리가 유시민 아버지가 유시민한테 구라를 쳤는지, 유시민이 다 알면서도 우리한테 구라를 쳤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 야, 쟤네들은요, 여러분, 쟤네들 저런 애들이에요. 친일파는 아니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배우면서 아주 그 우리나라 역사의 그 조병갑, 조기숙 선생, 그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이었잖아요. 홍보수석 비서관이었잖아요. 아, 조기숙 선생이 조병갑의 고부군수 조병갑의 손녀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야, 끝판왕이잖아. 그러면서 쟤네들 있잖아요. 쟤네들이 그 동학농민운동 막 하고 할 때 쟤네들이 얘기하는 게, 조병갑이 최재형하고 막 그 동학 사건 끝나고 재판할 때 그 재판관이 누구였냐면, 재판관이 조병갑이었어요, 여러분. 동학이 고부 있잖아요. 고부에서 이렇게 난 게 그 조병갑이 엄청나게 그 착취를 한다, 이런 거로 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났고, 그 니네들이 물고 빨잖아. 엄청나게 동학농민운동을 빠는데, 그러는데 그거를 사형 선고를 하는 재판관이 조병갑이었다니까요. 야, 역사의 비극이지. 그런데 니들 정부의 홍보수석이었어. 도대체 얘네들은요,
역사 해석에 대해서 지네는 완전히 청렴결백한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정신 승리를 무슨 근거로 하는 거야? 아니 신기남 있잖아요. 신기남이 개코미디였잖아요. 그 열린우리당 때 역사 뭐 청산한다고 난리치는데 신기남이 의장이었잖아요. 열린우리당은 여러분 당 대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당 의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때 신기남 의장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막 이걸 나서가지고 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막 친일 역사 청산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사람이었어. 헌병 5장. 아버지가 헌병 5장이었어. 그래서 이제 신기남 의원은 정치 거의 은퇴하는. 그래서 그때 뭐였어요? 신기남, 천정배, 정동영, 응? 천신정 그래가지고 열린우리당 그 3대장 했었는데 신기남이 이걸로 한 방에 끝나고 깨갱 했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역사 전쟁을 걸어오고 뭐를 하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미향이 또 뭐를 걸어오냐면 그 정진석 의원 있잖아요. 정진석 의원이 이제 친일파 후손이다 이러면서 윤미향이 또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요.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박민식이 왜 저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쓸데없는 역사 논쟁이 벌어지게 하느냐 그러는데 선빵은 여러분들 얘들이 쳤어요. 얘들이 매일 이러고 있거든. 매일매일 친일파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을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니네가 아니 여기 보면 그러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니네가 정점을 찍는다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그 그래서 니네가 있잖아.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친일 호손 공개사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박강원 원내대표고 이제 전 원내대표지만 니네가 이렇게까지 공개사과까지 시켰었잖아. 민족문제연구소 사이트에서 니네 우리 조상 친일파하고 니네 쪽 국회의원 공개사가 이걸 니네가 이런 몰이까지 했고 홍영표 의원 저희 조상이 친일파였고 중추원 참이었어요. 뭐 이렇게 했잖아. 참 여러분 골 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서전에서 아버님은 학자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피난 내려오기 전에 공무원 생활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피난 내려오기 전에 시대를 다르게 타고나셨으면 교사나 교수님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버지가 함흥농업 그러니까 함흥농고를 나오셨어요. 거기가 함흥고보라는 학교와 함께 함경도 전체 양대 명문이었대요. 해방 후 흥남시청 공무원이 되어 농업계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런데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강요받으셔서 굉장히 시달리셨나 봐요. 근데 피하면서 끝까지 버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 아버지가 40년의 시험에 붙었지만 일제시대에서 공무원을 하지 않았다. 말이 되는 얘기야. 여러분 저거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였으면 저거 근데 우리가 저거 문용영 씨 같은 경우엔 문재인 아버지 같은 경우엔 북쪽에 기록이 다 있으니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야 이게 남쪽의 기록이 뭐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40년에 붙었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 40년의 시험을 붙었는데 그러나 5년 동안 일제 시대에 공무원을 하지 않았다. 이걸 믿어야 돼. 시험이 44년에 붙었다. 그러면 임용 대기하다가 45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일제가 상황이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시험만 붙고 임용을 안 했나 보지. 뭐 그거를 5년 동안 그랬다고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가. 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논란인 이거예요. 1920년생 동갑내기
백선엽과 문용영은 1920년 동갑내기고 같이 일본 일제의 말단 공무원을 했는데 소위와 이렇게 말단 간부를 했는데 일제 관료 군사 체제에서 말단 공무원과 소위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친일파로 얘기를 해야 돼? 이건 아닌 거죠. 친일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들은 왜 백선엽을 친일파 몰이를 했으면서 니네 조상은 디펜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왜 백선엽은 친일파로 그렇게 악랄하게 몰이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웃긴 새끼들. 아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친일이면 니네도 친일이야. 오리지널 원조가 따로 있더군요. 원조가 박민식 장관의 오리지널 원조는 최재형 의원이에요. 최재형 의원 아버지를 저쪽에서 친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이 우리 아버지가 친일이면 문재인 니네 문재인 부친도 친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오리지널은 여기 문재인 부친도 친일 요 프레임은 최재형 캠프 쪽에서 2021년에 처음 나왔었던 프레임이더라고요. 참네. 아무튼 이 논란이 이런 히스토리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논란이다. 요거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